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구전 이야기를 들어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여러분, 혹시 닭똥 같은 눈물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흔히 아주 서럽게 아주 크게 우는 사람을 두고 하는 표현인데요. 그런데 이 말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볼까 합니다. 혹시 아직 이 채널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쓰여지는 말들 중에 눈물이 크게 맺혔다가 떨어지는 상태의 울음을 보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우는 모습을 하필 닭똥에다 비유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여기엔 한국인의 정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비극과 슬픔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장면에 빗대어 표현한 거죠. 그래서 닭똥 같은 눈물은 단순히 눈물의 크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가슴 속 깊은 절절함과 억울함을 보여주는 말이 된 것입니다. 개똥도 있고 또 소똥도 있고 제비똥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닭똥 같은 눈물이라고 했을까요? 이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선조들의 관찰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닭은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성격을 지닌 동물인데요. 배설기관과 알을 낳는 기관이 하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엉덩이 부분에 배설기관과 생식기관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닭들은 배설을 할 때는 일단 머리 부분을 꼿꼿이 세우고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서 하중을 뒤로 가게 한 다음에 두 다리를 약간 비스듬하게 하여 땅을 버티고 서서 하게 됩니다. 즉, 이 자세가 되면 배설물이 정상적으로 나올 때 엉덩이의 부드러운 털에 묻지도 않고 또 곧바로 땅에 떨어지게 하는 가장 적합한 상태가 됩니다. 엉덩이에 잔뜩 힘을 주고 있다가 떨어지는 닭똥의 모양과 너무나 슬퍼서 커다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모양이 흡사하다고 생각하여 우리의 선조들은 큰 눈물을 흘리는 모양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랍니다. 슬프게 운다, 엉엉 운다, 서럽게 운다 등의 표현보다 더 얼마나 멋이 있고 또 여유가 있는 표현인지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러한 표현은 언제 어디서 유래가 되었을까요? 이 표현은 아주 오랜 구전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고문헌이나 한문 기록에는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구체적인 사용은 조선 후기 야담이나 판소리, 민요 등에서 확인도 됩니다. 옛날 사람들은 가축을 생활 속에서 늘 가까이 보아왔죠. 닭이 똥을 누는 장면은 흔히 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일상적인 장면을 인간 감정의 표현으로 옮겨 쓰게 된 것입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흐른다 이런 말처럼 또 닭똥처럼 뚝뚝 떨어진다 이런 표현이 농촌 사람들에게는 훨씬 실감나고 구체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우리가 접하는 판소리와 고전소설 속에서도 사용되는데요. 판소리 춘향가나 심청가의 일부 대목에서는 주인공이 부모와 이별을 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는 장면을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린다 이런 식의 비유가 사용되기도 했답니다. 예컨대 춘향가에서 춘향이 옥에 갇히는 대목에서는 춘향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와 이별한다는 식의 묘사가 지역 설창본에서 전해집니다. 그 외 속담과 민요에서도 등장하는데요. 전라도 민요나 구비문학에서는 억울한 여인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 말을 자주 썼답니다. 예를 들어 농촌의 아낙네가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며 닭똥 같은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는 식으로 노래에도 담겼답니다. 즉, 농경사회 속에서는 일상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는 닭의 배설을 인간 감정에 옮겨온 생생한 비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닭똥 같은 눈물은 단순히 눈물의 크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감정의 무게와 절실함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서러운 눈물, 간절한 눈물, 억울한 눈물 등 무겁고 굵은 눈물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오늘날에도 신문기사나 방송에서 자주 인용되는데, 예컨대 어떤 억울한 판결이나 가족의 죽음을 다룬 기사에서 유족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이런 문장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드라마 대사에서도 자식의 사고를 접한 부모의 통곡 장면에 닭똥 같은 눈물을 쏟는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오잖아요. 결국 닭똥 같은 눈물은 한국인의 삶과 눈물이 교차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민속적 표현이고요, 단순한 비유를 넘어 한국인의 감정 세계를 담은 중요한 언어적 자산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닭과 관련된 이야기 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암탉이 알을 낳은 후에 꼬꼬댁 꼬꼬댁 하고 울면 장닭이 쫓아와서 함께 꼬꼬댁 꼬꼬댁 하고 우는데, 이 우는 소리의 의미를 우리 선조들은 이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암탉이 알을 놓고 보니까 자신과는 전혀 닮지 않은 모습인지라 놀라서 이렇게 소리 지른다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눈도 코도 없는 병신을 낳았다. 꼬꼬댁 꼬꼬댁 이렇게 하고 울면 장닭이 쫓아와서 함께 우는데, 이때 장닭은 그래도 낳아도 보자, 그래도 낳아도 보자, 꼬꼬댁 꼬꼬댁 하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죠? 동물의 울음소리를 들은 자신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시켜서 표현한 우리말의 이러한 묘미는 개구리 소리에도 반영되죠. 또 여름이 되면 맹꽁이가 맹꽁 맹꽁 혹은 응애 응애 하고 우는데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운다고 합니다. 위에 타고 있는 순놈이 미안하니까 무겁냐 응 하면 아래에 있는 암놈이 가볍다 에 하고 운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뭉쳐진 두 개구리가 어찌 무거움을 느낄까 하는 생각을 개구리 소리에 형상적으로 투영시킨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중들의 애틋한 사랑과 삶의 여유가 담긴 표현이 아닐까 해서 잠시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닭똥 같은 눈물의 유래와 의미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누군가 이 말을 사용한다면 단순한 우는 모습이 아니고요, 깊은 한국인의 감정이 담긴 표현임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도 꼭 부탁합니다.